안녕하세요. 저는 장모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유부남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제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죄책감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와이프와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내는 제가 20대 후반 취직 준비를 하면서 병행했던 뷔페 알바에서 만난 여자 동생이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아내가 어렸을 적 일찍 돌아가셨고 장인어른만 계셨는데요. 몇 년 전 장인어른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성분을 식사 자리에 데려오셨는데 장인어른과 무려 15살 차이가 나고 저와는 5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을 데려오신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짧은 치마와 짙은 화장을 했고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클럽이나 나이트에 가는 자리에 더 적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 그 여성분을 보고 당황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아내는 장인어른을 따로 만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안 된다며 너희 엄마 이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곤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때까지 나 혼자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응원을 해주질 못할 망정 반대하는 꼴이라니 너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장인어른의 고집은 못 꺾겠다 싶어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장인어른은 결국 그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리고 저에겐 눈앞어린 장모님을 대하는 건 너무 어색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재혼을 하자마자 이곳저곳 놀러다니기에 바쁘셨고 장인어른은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젊은 장모님을 위해 맞춰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담배를 피시는데 그런 장모님과 함께 지내시다 보니 장인어른의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께 장인어른 옆에 계시면 담배는 자중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지만 장인어른은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너희나 잘 살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같이 사시다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셨는지 장인어른이 알아 눕게 되셨는데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폐암 말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내는 그러게 검진 받아보라고 할 때 받아보지 왜 이를 키우느냐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장인어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치료든 뭐든 다 해봤지만 결국 장인어른은 폐암 말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가 장인어른 연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구장창 여행도 가고 옆에서 담배도 뻑뻑 피고 술도 자주 마시니까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거라며 그 뒤로 장모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요. 저는 장인어른 장례식 때 서럽게 우는 장모님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장례식이 끝난 날 장모님은 몰라보게 수척해지셨고요. 저는 아내 몰래 장모님께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얘기를 할까 했지만 결과는 뻔하기에 아무래도 사위로서 연락을 하는 게 도리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집 화장실 전구가 고장났다고 하셔서 평일에 고쳐주러 갈 겸 과일도 사들고 장모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나왔습니다. 과일을 본 장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얼마 만에 보는 사람이냐며 이렇게 오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장모님이 짠했고 전구를 갈아드리며 말동무도 되어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저녁도 먹고 가라고 하셔서 거절을 했지만 자기가 장인어른과 살면서 사위한테 한 번도 밥을 차려준 적이 없는데 이번만 받아주면 안 되냐고 슬프게 말씀을 하셔서 마지못해 장모님과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일까지 시켜서 미안하다며 저녁과 함께 술을 내오셨습니다. 장모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어서 마시고 또 마시다 보니 좀 취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졸음이 몰려왔고 장모님은 술을 마셔서 운전도 못하니 그냥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다음날이 주말이고 하니 그냥 아내에겐 문자로 술자리가 너무 길어지고 팀장님 집에서 또 한잔하게 되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집의 소파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누군가 제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장모님이 제 아랫도리를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장모님께 왜 이러시냐고 물어봤지만 장인어른을 떠나보내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며 한 번만 하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절을 했지만 장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사정사정을 하셔서 이미 저도 흥분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한지 모를 정도로 해가 뜰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장모님께서 아무래도 자신의 넘치는 욕구 때문에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 말에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모님이 담배를 피시는 게 화근이 되어 돌아가신 것 같고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는데 맞이해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아침을 먹으라는 아내의 부름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아내는 왜 그러냐며 방에 들어와서 물었지만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술을 너무 마셨더니 힘들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은 매일매일 연락이 오셔서 자꾸 제안을 하시는데 아내 몰래 장모님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장모님을 계속 피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장모님은 표정이 싹 바뀌며 거절을 하면 네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할 거라면서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장모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모님의 커다란 욕구 때문에 제 몸도 점점 수척해져 갔고 그 일을 까맣게 모르는 아내는 점점 수척해지는 제 모습을 보며 한약을 지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내에게 말하자니 이혼이 뻔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 비밀을 유지하면 제 몸이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